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모두 가득 행복한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전국의 석탄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중 충남 서천군에 위치하고 있는 한 기는 송전선로가 마을을 통과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건강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4일 서면 서부수협 2층 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및 송전선로 주변 주민 피해 방지 등 대책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전소라는 이름이 그래도 마을과 좀 거리를 두고 있고 하는데 우리 서천은 정말로 특별하게도 몇 미터 옆에 발전소가 새로 이전해서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날 토론회 좌장으로 자리한 양근봉 의원은 서천에 위치한 발전소의 특징을 꼬집으며 토론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유종준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과 명형남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주의 원칙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피해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이전까지는 사전주의 원칙을 통해서 어떤 대처를 하자 이런 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전주의 예방 원칙에 의해서 송전선로의 피해를 미리 예상해서 사전주의적인 조치를 취하자. 네, 극저주파 전작에는 이제 2군으로 분류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 위해한 과학적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무해하다. 전자파가 사람에게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증거도 없다는 아주 군 수준이에요. 이 비군은.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권고를 하게 되죠. 이후 토론자들은 송전선로 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종국 미세먼지 고압선 철탑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서면 홍원마을의 피해 현황을 이야기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홍원마을은 발전소가 가동된 지 수년이 흐른 지금 각종 암이나 백혈병, 정신질환 등으로 주민들이 사망하였고 현재 그런 질병으로 인한 투병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약 5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황성열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군산의 지중화를 예로 들며 154kV의 송전선로의 경우 지중화가 쉽지만 선례가 되기에 안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혹시 군산 가보셨나요? 군산에서 15만 4천 V짜리 154 똑같은 거 지중화하는데요. 하수구 뜻이 묻어서 쭉 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안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선례라는 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까 당신 예를 들어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이에 충남도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발전소를 비롯한 관련법 9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접근은 물론 주거지역에 한해서라도 지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거를 법적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이 송주법이라든가 전기사업법, 이제 발전소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들이 국회 9건이나 지금 현재 계류돼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주거 지역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발전소의 오염원 배출 기준을 도에서는 조례로서 20% 더 강화시켰다며 도의 대기오염 측정소 인수,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전소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대기오염 측정소라는 게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 도내에 총 41개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저희 도에서 다 인수해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안 사업비로 해서 특별히 내년도에 이 서천군에 그 미세먼지 알림판을 전광판을 따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힘써주셔서 지금 서천군하고 저희 도비 분비로 해가지고 약 한 1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그 서천군에 총 한 10대 정도의 그 전광판을 지금 설치를 내년도에 할 겁니다. 이에 양 의원은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한뜻으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우리가 이렇게 여야 상관없이 정말로 한 목소리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서천군과 서천군 의회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의회에서 우리 서천의 현안 문제를 흘려버리지 않고 오늘 도출된 문제를 좀 잘 한번 살펴서 소통하면서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89.6%의 서울 지중화율에 비해 1.3% 수치의 낮은 충남도 지중화율과 선화지의 낮은 피해 보상률, 송주법 피해 보상제도 범위에서 154kV 송전선 제외 등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군 서면의 홍원항은 전어와 꽃게 등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많은 관광객과 낚시인들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홍원항에 몰리면서 심각한 주차 문제 등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홍원항 어민들은 지난 4일 서천군과 어업인단체, 마을 어촌계장, 이장 등 15명을 한데 모아 홍원항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며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홍원 지역 어민들이 홍원항 주변 주차장을 확충해주길 서천군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홍원항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레저보트 이용객들과 싱싱한 생선을 낚기 위한 일반 낚시인들로 점점 늘어나자 어민들은 어로 확보가 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판장에서 파출소 사이 주차장을 비롯해 횟집, 복지회관, 공원 주차장 등 기존 항내 주차장 면적은 총 19,405제곱미터로 언제나 만차를 이뤘습니다. 심지어 도로 양측 주차는 물론 일반 국도까지 차가 밀리기도 한다며 어민들은 주차난의 심각성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낚시 시즌인 봄과 가을철에는 어민들이 소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9월, 10월 또 봄철 4, 5 이렇죠. 최고 많이 몰릴 때가 입구에서부터 다예요. 다 심각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일반 차량이 어민들이 소통을 전혀 못할 정도로 꽉 막혀 있어요. 보령 해경에 따르면 비수기인 8월의 낚싯배 출항 횟수는 566건에 집계된 것에 비해 극성어기인 9월과 10월의 경우 각각 1,426건과 1,761건으로 약 2배 이상의 낚싯배가 출항했습니다. 이렇듯 지속적으로 주차난 등 민원이 속출하자 군은 지난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 중인 전국 국가 어항개발 계획 수립 용역에 홍원항 정비 부분을 반영해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800만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홍원항 주차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추경에 1,8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해당자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최대한 그 부지 이용 계획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주차장으로 가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고. 또한 군은 현재 어민들이 다니는 통행로의 경우
주차봉이나 주차 라인을 설치해 불법 주차를 막음으로써 차량 통행에 방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업인들이 그 차량 통행이라든가 수산물 네. 이제 그 운반하고 또 위판장으로 실어 날르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주차 라인이라든가 주차봉이라든가 좀 설치를 해서 차량 통행이 수월하게끔. 이어 레저보트의 경우 홍원항 동방파제 부근으로 이동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년 전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고질적인 홍원항의 주차난. 홍원항 주민들은 군과 힘을 합쳐 빠른 시일 내에 주차난이 해소돼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30년 이상 장기 운영된 보령 화력발전소 1, 2호기가 폐쇄 결정됐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불안을 안기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실정이었는데요. 이에 정부가 보령 화력발전소 1, 2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확정 발표한 가운데 양승조 충남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일 양 지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령 화력발전소 1, 2호기 폐쇄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1, 2호기 2020년 12월 폐쇄가 결정됐습니다. 충남 지역은 국내 석탄 화력 60기 가운데 30기가 몰려 있을 만큼 화력발전소 최대 밀집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중 보령 화력 1, 2호기는 각각 1983년 12월, 1984년 9월 준공돼 35년 이상 운영됐고 이외에도 20년 이상이 넘은 석탄 화력 발전소는 총 14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도는 올해 1월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1, 2호기 20년 조기 폐쇄 시 대기 오염 물질 저감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300여 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남 노후 석탄 화력 폐쇄 범도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서명운동과 캠페인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양 지사는 앞으로 탈석탄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청정 대한민국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가장 강력히 추진해 나갈 의무감과 동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충남이 앞장서고 우리 충남이 개선되면 청정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한 지 20년 이상 지난 석탄화력발전소 14기의 경우 2026년까지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도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지방세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양 지사는 일자리 전환 교육을 시행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석탄화력 발전소 소기 폐쇄에 따른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와 더불어 산학연과 함께 일자리 전환 교육 실시에 노동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양 지사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및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등의 안건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비해 산업 및 발전 부문 집중 저감 조치 시행을 비롯해 노후 석탄화력 가동 중지 및 상한 제약 시행, 석탄화력 부두 및 선박 육상 전략 공급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발전소 소유 대기오염 측정망 통합 운영 시스템 정산 운영 및 결과 공개,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조례 이행 평가 실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점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위원회에는 양 지사와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35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께 일할 기회를 우선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제6회 충남지역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축제에서 어르신 여가생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충남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노인복지 종사자와 지역 어르신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근로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께 일할 기회를 우선 제공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어르신 여가 생활 활성화를 위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고 노인 종합복지관, 경로당, 노래교실 등 문화 건강 향유 기회도 넓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도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다양한 시설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26명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도내 8개 복지관이 참여해 댄스 스포츠, 사물놀이, 합창, 마술 등 어르신 재능 한마당도 펼쳐졌습니다. 지난 1일 110여 명의 서울특별시 노원구민들이 충남 서천군을 찾았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원들이 연수 일정 중 하나로 한산모시관 일원을 방문한 것인데요. 모시팔찌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한산모시를 비롯한 서천의 매력에 빠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김다정 기자가 안내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민들이 한산모시관의 전통문화교육관에 모였습니다. 미니배트를 활용한 모시팔찌 만들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짜셔갖고 가지고 가셔서 팔찌로 채고 가시면 행운이 온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이쁘게 짜셔갖고 차고 가세요. 예. 미니배트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알록달록한 모시를 활용한 팔찌를 만들기에 한창입니다. 처음 해보는 체험이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자 능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구경은 다른 데서도 한번 했는데 직접 이렇게 시연하는 거는 처음이야. 처음에는 마음대로 안 됐는데 조금 이제 요령이 터득이 되니까 재밌어요. 또한 직접 모시 짜기 체험을 해보며 옛 조상들이 살아온 시대상과 모시의 짜임새를 알 수 있어 신기하고 새롭다고 말합니다. 옛날 선조들이 어떻게 이게 어떤 그런 삶 같은 거를 좀 느낄 수 있고 처음 해본 거를 이렇구나 모시가 이렇게 짜졌구나 이런 처음 많이 모시 들어봤지만 해보니까 체험이 끝나고 구민들은 한산모시 전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시의 역사를 비롯한 과거 조상들이 입었던 모시 옷을 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합니다. 예전에 뭐 책으로만 봤죠. 다 커가지고 이제 이거 보니까 또 좀 우리도 예전에 그랬으면 저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 이제 여기 보니까 명품 뭐 상품 중품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하품도 명품인 것 같아요. 그만큼 손으로 다 하고 하니까 하나하나 한 올 한 올이 진짜 이 감회가 새롭죠. 이들은 앞서 국립생태원 등 서천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습니다. 구민들은 서천에 대해 좋지만 알려지지 않은 곳, 멀어도 가치 있는 곳이라고 표현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서천을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경험, 새로운 경험이랑 여기에서 구경한 생태박물관이라든지 좋은데 알려지지 않는 곳을 제가 그 우연한 좋은 기회로 와서 봤잖아요. 그걸 본 것에 대해서 느낌을 더 보태서 처음 오는 다른 지인들한테 아는 척하면서 좀 더 이렇게 알려줄 것 같아요. 기회만 되면 와야죠. 그러니까 뭐 다른데 멀리 가는 것보다는 서천 정도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데 서울에서 봤을 때 조금 멀긴 먼다 생각 드는데 그래도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죠. 내려오고 와서 1박이나 2박 하면서 돌아다니고 다시 올라가고 그런 여행 코스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1박 2일이라는 짧은 기간 둘러본 서천이지만 노원구민을 비롯한 서천을 방문한 모든 관광객에게 서천의 향기가 오랫동안 머무르길 기대합니다. 한편 1500년 전통의 한산모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한산모시관 홈페이지에 체험별 문의 전화를 통한 예약 참여가 가능합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충남 서천군 문산면 어르신들이 삶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그림책을 출판했습니다. 문산마을 도서관은 5일 문산마을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만든 그림책 지금 이대로가 좋아 책 출판 기념식과 작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산마을 도서관이 주최하고 문산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문산마을도서관에서 진행한 그림책 만들기 수강생 어르신들의 학습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쓴 글을 낭독하는 낭독회가 열려 참여 주민들에게 감동과 훈훈함을 안겨줬습니다. 김진영 문산면 총무팀 주무관은
처음에는 글을 모르시던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글과 그림 모두 직접 창작해 그림책을 출판하고 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추후에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어르신들은 문해교실을 통해 지난 3월부터 그림책 만들기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사회교육분과 위원들과 만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충남 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확대됩니다. 행복키움수당은 충청남도에서 아기가 탄생하면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도는 도민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12개월 이하에서 만 24개월 미만으로 행복키움수당의 지원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출생월부터 24개월 미만 아기로 2017년 12월생부터 지원되며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아기는 오는 2020년 11월 20일부터 지원됩니다. 대상 아동 1명당 매월 20일에 10만 원이 지급되며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전입아의 경우 전입신고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기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 24시 행복출산 원스톱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키움수당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군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충청남도 콜센터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충남 서천구는 2019년 연말을 맞아 서천사랑 상품권 10% 특별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할인 판매는 판매액 20억 원 달성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개인별 월 1회 50만 원, 행사 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10%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구매 방법으로는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각 판매처에서 신분증 제시 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 1923개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서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천사랑 상품권 판매액은 지난 10월 31일 기준 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김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헌서원 운영사업단은 서천교육지원청과의 협업으로 지난달 29일과 30일 1박 2일간 문헌서원에서 2019 서천사랑 문화체험 학교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서천지역 초중등 학교장 30여 명은 충청 유교문화의 산실로 가정이고 목은 이색 선생 등이 배양된 문헌서원에서 알묘례를 시작으로 문헌서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원 곳곳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산면과 한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일 한산시장 일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거리 홍보와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거리 홍보와 상담에 참여한 협의체 위원들은 시장에 나온 면민들에게 따뜻한 차와 함께 홍보용 물티슈, 파스, 황사용 마스크, 복지 서비스 홍보 리플렛을 전달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 발굴을 위한 열띤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2일 국립생태원 대강당에서 제6회 국립생태원 생태동아리 탐구대회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동아리를 시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외래생물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우리 생활과 생태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주제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태계를 쉽게 이해하고 과학을 기초로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대상은 경기도 지역 한마음초등학교의 1개 학교연합과 인천 지역 북인천 여자중학교의 1개 학교연합 동아리, 전라북도 지역 1위 여자고등학교 동아리가 수상했고 최우수상에는 인천 원당초등학교와 강원도 지역 남원주중학교, 충남 지역 서천 여자고등학교 동아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